가정 우리 여기 책에는 이게 그 조문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프린트물 먼저 봅니다. 거의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경영 법률 64조 1항량 옮겨놓은 건데 거기 토지 조사 등록이라고 쓴 거 보세요. 자, 토지 조사 등록에서 필지 단위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첫째 조문 중요한 지문입니다. 거의 해마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누가 토지를 등록해야 되냐? 국가가 하겠죠. 근데 국가를 대표해서 누가 한다고 했어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하겠죠.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그 조문을 그냥 옮겨서 그 조문은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최근에 거의 나오고 있는 조문입니다.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을 등록합니까? 아까 전국토라 했지 모든 토지입니다. 이걸 뭐 관리 토지니 뭐 다른 말 바꿔서 많이 내서 모든 토지. 모든이란 말에는 한 필지라도 빠지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토지. 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토, 한국이 있으면 한국에 이렇게 토지, 영토가 있고 영토, 이게 뭐야? 토지죠, 토지. 근데 영토, 영해, 영공, 이게 우리나라의 영역인데 이 영토 중에 토지,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토지 중에 바다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섬도 있어요, 섬. 사람이 사는 섬을 유인도, 안 사람은 무인도. 무인도 중에 조그만 이렇게 바다 위에 솟아오르기만 했으면 이게 한 30cm 올라와 있어. 사람 아무도 안 살아. 가다가 갈매기들이 조금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 가는 조그만 바위 섬이야. 바위 덩어리 조그만 거. 등록할까 안 할까?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니까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 이거. 우리나라 거면 다 등록해야 돼. 요거 하나를 일본에 등록해버리면 여기 이 영해가 일본께 돼버려. 여기서 해리를 측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빠뜨리면 안 돼. 근데 요게 토지가 되는 시점은 바닷물 위인데 이 바닷물이 최고 가장 높게 물이 찼을 때 만조위선 위에 있는 땅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최대 만조위선 위에 있는 땅. 그러니까 만약 조수 간만차가 심한 서해안이나 이런 데는 만조시와 간조시 땅이 차이가 많이 나지. 바닷가에 가면 서해안에 가면 한 4km에서 8km 이렇게 이게 완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왔어. 근데 물이 빠지니까 쭉 여기까지 나가. 그럼 여기 엄청난 토지가 나와 이거.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얼핏 얘기했나? 여기 바닷가 여기 횟집이 있어. 그래서 연예인들 돈 잘 버는 연예인들 와서 물 쫙 나갔을 때 와가지고 술 잔뜩 먹여놓고 자 여기 토지 좀 사라 싸게 팔을게. 여기 바다 여기 약간밖에 안 붙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다 네 땅이야. 나중에 인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사놨던 땅이 나가서 그거나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와서 보니까 또 지금은 물이 들어왔을 때 봤네. 옛날에 왔을 때 넓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어. 땅이 없어졌어. 요거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서 기준은 물이 가장 높게 들어오는 만주선 위를 얘기하는 거고 평균 수위가 아니에요. 평균 이런 말씀은 다 틀립니다. 최대 만주선 위에 있는 토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가 등록 단위가 필지라 했죠.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조합 이걸 뭐라고 해서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역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누가 등록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토지?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조사해가지고 이 토지 표시를 지역 공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할 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걸 누구한테 맡겼다 했지 아까? 지적소관청에 맡겼다 했어. 그래서 그 밑에 2항을 보면 지역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는 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 자 프린트물에 보면 뭐라고 했어? 프린트물 2페이지 보세요. 그 뒷페이지 어디 그 3페이지 정도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나와 있죠. 4. 토지 페이지 수 거기 뒷면이 여러분들 뒷면이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반대로 뒷장으로 보세요. 거기. 순서를
아까 잘못됐나 보네. 4. 토지조사 등록에서 거기 64조 1항량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지적 국정주 이념이라고 쓴 거와 직권 등록주 이념 그걸 쓴 거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이나 지목 면적이나 경계 좌표는 현실적으로 토지 이동이 있다. 이게 토지동이 뭐라고 해서 아까 토지동?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이런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장관이 전국을 쫓아다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즉 1차적으로 국가 해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부터 해라. 안 해도 국가 해버려요. 근데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고?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요 밑줄 치는 단어를 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념, 이론상으로는 장관이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토지 등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근데 소관청은 어떻게 한다고? 신청이 없더라도 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직권호 조사청량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직권 등록주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 조문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조문을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조문. 그다음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해마다 뭘 실시해야 되냐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군구별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군구별로 뭐 한다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항상 순서를 물어보면 14회 때는 이게 순서를 물어봤어. 뭘 세운다고? 계획을 세. 그 계획의 대상이 뭐야? 토지 이용이 아니라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이용으로 바꿔난다고? 이거 이동이라고 했어.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 이게 원칙. 자,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뭘 해야 돼? 계획대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실시해야 돼. 계획을 세웠으면 현황 조사를 실시하라. 현황 조사.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했으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해야지. 일장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했으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작성하라. 이 내용을 기록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한 내용에 의해서 장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딱 하나 있는 거. 이게 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장부를 정리하려면 토지이동 전에 면적이 어떤 것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바뀌었다. 요 전후의 내용을 도표로 다 정리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지적 공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여기서 순서를 물어보면 여러분 참고로 이건 여행 갈 때의 순서와 같아. 자, 지금 1년 10달 동안 열심히 공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낮에 술 먹고 싶어도 좀 자제하면서 10달 다닌다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면 한번 좀 놀고 해야지. 10달 동안 못 놀았어. 그래서 계획을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뉴질랜드, 유럽이나 저쪽 오세아니아주로 한번 여행 가고 싶다. 아니면 동남아라도 가고 싶다.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여행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아무 발 닿는 대로 아무 데나 간다. 가다 바다 나면 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로 가는 계획을 세웠다면 계획을 세웠어요. 몇 박 며칠, 비용 얼마, 어디로 가겠다. 계획을 세웠지?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계획을 세웠으면 날짜가 돌아오면 여행 떠나야지. 이게 뭐야?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냥 보고 오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놓치고 싶지 않은 광경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사진도 다 찍어와. 기록돼. 거기 특징들 사람들하고 얘기 다 기록도 하고. 여행 일지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진첩에 정렬하면 나름대로 순서대로 편집해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행 계획을 떠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떠난 다음에 각 여행지에서 사진도 찍고 와서 사진첩에 정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정을 할 때 배열을 다시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순서 아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계획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지문이 중간이나 가운데로 가거나 끝으로 갔다. 그럼 지문이 틀렸지.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계획이 맨 앞에 나온 게 2개 정도 나옵니다. 순서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이거는 솔직히 뭐를 알아서 내용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푸는 문제야. 계획을 맨 끝에 놨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순서가 맞는 거 계획이 맨 끝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14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지문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계획을 세웠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뭐 조사부를 작성한다? 조사도 아닌데 무슨 조사부가 나오겠어요. 조사를 해야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조사부지. 아시겠죠? 이건 그냥 내용을 쭉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가면 돼. 그리고 요 순서 14회 때 물어봤고 그 이후에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냐를 물어봤을 때 이걸 이용으로 바꿔낸다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용어 정의만 배웠어도 토지 이용 조사란 건 없어. 토지 이동이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토지 이동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 어느 정도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토지 등록단이라고 해서 뭐가 나와? 필지라고 했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거기 토지 등록 효력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224페이지 토지 등록 단위라는 게 나와요. 단위. 자, 이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나올 때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이걸 등록하려면 어디다 등록한다고?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했죠. 지적공부 등록하려면 제일 먼저 도면을 그려야 돼. 도면. 즉 실제 이 토지를 일정 비율로 줄여서 그려야 된다 했죠. 그대로 그릴 수가 없다 했습니다. 만약 1000분의 1의 비율로 줄였다. 그러면 도면에 이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정해놓고 이걸 직선으로 연결해 본다. 그럼 뭐가 나와? 경계가 나온다 했죠. 경계. 그럼 이렇게 생긴 폐쇄된 다각형 모양 이게 한 필지야. 이게 한 필지다. 한 필지. 요 필지 이게 토지 등록하는 인위적으로 자른 구획한 토지 등록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한다? 필지. 그러면 한 필지가 되려면 1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성립 요건이 원칙 6가지가 있다. 6가지를 기억해 줍니다. 6가지 요건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한 필지가 되려면 아까 순서대로 물론 순서 없이 막 그렇게 암겨도 되지만 이 순서대로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이제 지자 돌림이 많네. 이렇게 지지 축소 등 기억해 줍니다. 자, 지지 축소 등. 자, 지가 뭐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한 필지가 된다.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여기서 지번 부여 지역이란 아까 뭐라고 했죠? 동이나 리 법정 동을 말한다 했지? 그러면 한 필지가 되려면 이렇게 자 여기가 둔산동이다. 옆에 다른 동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옆에 있는 동이 뭐가 있다 했죠? 예, 맨날 물어보네. 머리가 좀 올평동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 있는 토지를 이렇게 한 필지 만들 수 있느냐? 지번부에 서로 다른 게 만들 수 없다는 거야. 한 필지 만들려면 첫째 같은 지번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있거나 이걸 같은 지번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조건 자체가 지번부여지 같은 쪽에 들어와 있어라. 서로 다른 쪽에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미 떨어져 나가는 거. 이쪽은 안 돼. 처음부터 제어시키고. 자, 같은 지번부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요건이 뭐냐? 상호 땅이 붙어 있어야 돼. 이걸 뭐냐면 지표면. 집안이 연속될 것. 집안이 연속됐다는 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즉, 연속이라는 것은 여기는 땅과 여기 이렇게 묶어서 한 필지를 만들고 싶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되려면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있으되 중간이 단절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세부적으로 봤더니 여기에 조그만 또랑이 지나가고 있어. 국어 또는 도로가 있어. 그러면 도로나 국어 이쪽 편과 이쪽 편을 이렇게 묶으면 되느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이 붙어 있어야 돼. 지표면이 연결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용도인 지목. 아까 지목이라는 것은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했으니까 지목이 또 같아야 돼. 이게 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연속은 됐는데 보니까 요 땅은 연속이 됐더라.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들려고 이렇게 연속이 돼서 보니까 이쪽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쪽을 보니까 이쪽은 잡종지더라. 그럼 이 대와 잡종지를 한 필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목이 2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만 한다면 지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합병의 요건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목 동일. 그 다음에 한 필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도면상에서의 표시된 다각형. 여기 한 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면의 축척은 같아야 돼. 만약 도면의 축척이 다르다면 이 토지를 이쪽 편은 1000분의 1, 이쪽 편은 500분의 1로 등록해버리면 도면상 이런 모양이 안 나와. 500분의 1로 한 부분은 이게 모양이 이렇게 더 확대가 나와. 이렇게. 이건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이런 거는. 실제 모양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도면 전체의 이 토지 축척은 다 통일돼서 첨일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면의 축척은 같아야 된다. 왜? 도면상에서 표시된 다각형 저기 한 필지므로 축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자가 같아야 돼. 소유자. 즉 이건 일물일권주의상 한 필지 중 요 왼쪽은 A 거 오른쪽은 B 거 이런 소유권은 없습니다. 소유권은 전체 만약 소유자가 다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일물일권주의상 한 필지라면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다만 하나의 소유권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요 한 필지 소유권이 하나인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만약 이걸 A, B가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있어. 그런데 A가 가진 게 2분의 1, B가 가진 게 2분의 1. 그럼 전체 소유권 합은 얼마야?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몇 개 있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이 같다는 걸 전제로 하면 지분이 동일.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만들 때 이건 나중에 합병의 요건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 합병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어떻게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이걸 토지 합병이다라고 표현했어. 합병. 그러면 합병하게 되면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 필지가 되니까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1필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 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땅, B 땅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 같아야만 돼. 그러면 A 땅 한 필지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아까 했듯이 소유자 같다는 것은 여기 A, B 공유, 여기 A, B 공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여기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야. 이런 구조라면 소유자 같으냐?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야 이거는. 즉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유자 같다는 의미는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을 때를 의미하더라. 여기서 1필지 요건에서 말하는 한 필지라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여부라는 건 등기 됐는지 안 됐는지 같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등기 여부가 이쪽 부분이 이렇게 됐다면 등기 여부 같다. 여기 등기된 토지다. 이쪽도 등기된 토지다. 이거 등기 여부가 같은 거예요. 여기 등기 안 됐다. 여기도 등기 안 됐어. 이것도 뭐라? 등기 여부 같은 거예요. 즉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는 한 필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느 한쪽이 여긴 등기됐는데 여기가 안 됐다. 여기 안 되는 여기 됐다. 이런 건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등기된 토지나 안 된 토지 이렇게 못 만들어요. 모두 등기되든 모두 안 되든 이렇게 한 필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여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필지가 되려면 요 요건을 갖추되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1필지 요건은 뭐 같다고? 합병의 요건과 같은 거예요. 합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필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여기 추가적 요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합병 후엔 몇 필지가 되니까? 한 필지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죠?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항상 법률에는 원칙은 자 금년 공부하니까 담배를 더 피해야 되는데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금연 계획을 세웠어.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예외. 그래서 일요일은 한 대 피자.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럼 예외를 하루 인정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끊어야 되겠지.
그럼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예외가 인정되는 거예요. 법률에는 항상 예외가 있어. 그래서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라는 법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을 세워놨다는 것은 뭔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 이 예외가 뭐냐? 여기 이런 것들은 예외를 인정한 게 이 요소 6가지 중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외가 더 크면 안 되니까 이 중에 일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나머지 일체 예외가 없습니다. 안 돼. 즉 지번 부여적이 다르다. 절대로 한 필지 못 만들어. 집안이 연속이 안 돼. 끊어져 있어. 절대로 안 돼. 이런 건. 근데 나머지는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거? 지목.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용도가 같지 않음에도 한 필지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우리가 논이라는 답이라는 게 있어. 답.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우리나라는 주로 벼를 많이 재배하죠. 미나리도 재배합니다. 연근도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왕골 재배하는 데 보셨어요? 그 흔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그래. 이제 지목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답인데 물을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 웅덩이 하나 만들어. 물 웅덩이. 연못. 이게 만약에 연못이야. 물이 좀 저장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게 지목은 뭐냐? 답이야. 여기 물 웅덩이 연못이 있어. 그럼 지목을 따질 때 논은 답이라고 그러고 이 연못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물이 고여 있는 이런 연못을 유지라고 그래. 유지. 율은 이게 한자로 써서 물이 고여 있는 연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지. 그러면 자, 원래 1필지가 되려면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조그만 연못 같은 건 이거 따로 공시할 필요성이 없다. 왜 그러냐? 이거 줄일 때 어떻게 줄였어요? 1000분의 1 축척이 있어. 축척. 그러면 물웅덩이가 만약에 여러분 안전이 요만큼 범위라면 이걸 1000분을 줄이면 도면에 얼마나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점도 안 나와. 점도. 그럼 점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다 지번 부여하고 그거 보려면 일반인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보이니까 돋보기 현미경 가져라. 1000번을 꼭대로 확대해서 보자. 그러니까 연못이 있구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공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도면에 그리게 되면 현장에 가면 연못이 있어요. 얘도 나름대로 나도 면적이 있는 연못도 면적이 커요. 현장에 가면 사람 빠지면 죽을 정도 돼. 한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어서. 그런데 요 면적 이 면적이야. 면적이 있지만 이걸 독립적으로 따로 공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주된 토지, 이게 주가 되는 토지, 이게 종된 토지에 불과해. 즉 이렇게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토지는 별도로 따로 필지로 분할해서 토지를 등록할 필요성이 없더라. 그럼 어떡하냐? 주된 토지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여기 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냥 양입지라고 그래. 양입지. 그래서 예외를 물어보면 이게 뭐냐? 양입지야. 양입지는 개념은 이래요. 주된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다른 용도로 사용된 종된 토지거나 주된 토지로 접속되어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요 답에 다니기 위해서 여기다 조그만 통로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뭐야? 사람 다니는 통로. 도로잖아. 그렇다고 이걸 도로를 또 분할해가지고 지번 부여할 수 있냐? 없어요. 그냥. 이 토지는 여기 답에 포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양입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 2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에 226페이지 펴보시면 거기 이제 양입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예외로서 지목이 다르지만 다른 세 번째 줄을 보면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 획정하지 않고 주된 지목이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데 이를 양입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것은 자 이건 원래는 지목에서 나중에 주된 지목 용도가 다른 용도 이용될 땐 주된 지목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들어요. 이걸 주지목 추종이라.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반영한 형태인데 이게 바로 뭐다? 양입지야. 양입지. 양입지는 지목이 다른데도 도면은 뭐로 나와? 전체로 가면
이렇게 공부에는 탑 한 필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뭐가 있다는 거야? 연못이 있다는 거야. 유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어떻게 됐어요?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몇 필지를 만들었다? 한 필지를 만들었다. 양입지란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만든 토지를 뭐라고 한다? 양입지라고 그래. 여기까지가 몇 필지야? 한 필지, 한 필지. 원칙. 예. 근데 요것도 그럼 요 개념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양입지는 현장에 가보면 연못이 있는데 도면은 안 나타난다 했지? 지적공부에 안 나타나. 그럼 이 연못 입장이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연못이 내가 연못이야. 근데 나를 인정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잖아요. 왜냐면 너는 인정할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 그냥 무시했어. 즉 무시되는 땅이야. 무시되는 땅. 이해 무시해버렸어. 주진 토지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양입지. 이해돼요? 너무 작거나 볼품없어가지고 무시해버렸다.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것도 한계. 너무 무시하면 어떻게 돼? 기분 나쁘잖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시하는 것도 예외는 인정했지만 예외를 무한정 인정하진 않겠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를 제한한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나와. 이건 뭐야?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야. 이 조건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첫째가 요 종된 토지의 용도를 봤을 때 작다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작다고 무시하지 않더라. 작아도 가치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있어. 그럼 그걸 인정을 해줄까 무시해버릴까? 옆에 보니까 주먹만한 돌이 있네? 무시당할까 존중해줄까? 근데 주먹만한 데 보니까 빛이 찬란한 금덩어리야. 정말 금덩어리. 무시할까 존중할까? 무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가치가 크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작아도. 그러면 지목이 총 이제 28가지가 있는데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우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일 토지로서 가치가 높은 지목이 뭘 것 같아? 예? 대지라는 말 쓰지 않지만 대라고 해요. 지목은. 지적에서 얘기하는 지목은 대. 예, 건축법상은 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임야도 있고 묘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지목이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용가치가 점점 이용가치가 증가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용가치가 제일 높은 토지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이게? 제일 이용가치 높은 게 대로 가 있어. 그러니까 대는 금덩어리에 해당되는 거야. 길 가다 금덩어리가 있어. 무시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그러면 종된 토지를 보니까 얘가 지목이 대야. 종된 토지. 종된 토지 봤더니 지목이 뭐라고? 대. 이건 금덩어리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양입이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한 필지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것, 여기서 이 개념도 이해해야 돼. 제한이라는 의미는 뭐냐? 한 필지를 못 만드니까, 한 필지를 못 만드니까 여기는 두 필지, 즉 별개의 필지. 별도, 별개의 필지로 뭐 한다?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 필지를 못 만들어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입지가 된다는 건 뭐야? 무시한다는 거니까 한 필지 만든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개념을 이해 잘해야 돼. 양입지가 된다는 것은 무시한다. 그 얘기는 한 필지요. 주된 토지에 묶어서 한 필지를 만들어버려. 여기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개념 이해되죠? 두 번째 조건은 자, 종된 토지와 주된 토지의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관계. 예를 들어 상대적인 비율이 나와요. 아무리 작아도 비율상 일정 정도를 넘어가면 무시하지 못해. 그 기준이 뭐냐? 주종 비율이 10%.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1할입니다.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비율 봤을 때 10%를 초과할 때 여기서 10%를 초과 벗어난다. 넘어섰다.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초과하면.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봐. 여기서 답이 만약 이게 500제곱미터의 답이 있어.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만약에 50제곱미터의 연못이 있다. 미터법을 썼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건 10%를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10% 초과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10% 초과했다는 건 10%는 안 들어. 그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여기서 이상이나 이하는 그 점을 포함하는 거죠. 초과는 벗어난 거.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선보다 크다는 것이고, 이거는 같거나 크다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미만, 작다. 이건 같다. 요게 이하. 이렇게 하면 뭐야? 미만. 요게 뭐야? 초과. 이렇게 하면 뭐야?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50이니까 10% 해당하니까 아직 초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입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못이 넓이가 보니까 51제곱미터 돼버렸어. 그럼 10%를 초과했지. 그럼 어떻게 돼? 무시할 수가 없지. 비율상 주종 관계에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제한서에 걸리니까 한 필지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된다? 별도의 필지로 되는 거야. 이해돼요? 됐고요. 그럼 세 번째 요건은 또 어떤 요건이 있느냐면 객관적 면적을 보는 겁니다. 객관적 면적. 즉 아무리 비율상 1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객관적 면적이 크다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여기 과수원이 한 필지 있다. 과수원 면적 얼마냐? 5,000제곱미터예요. 5,000제곱. 요 과수원 중에서 그늘이 지고 과수류가 자라지 못해 응달해졌어. 그래서 응달진 곳에 인삼밭을 만들었어. 인삼은 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 잘 자라 또. 그래서 여기다 인삼밭, 이게 뭐야 이게? 지목은 전, 여기는 과수원. 5,000제곱미터 과수원인데 인삼밭이 안에 들어가 있네. 요 인삼밭은 면적을 보니까 자 얼마냐? 이것은 450제곱미터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이게 종된 토지의 면적을 봤을 때 기준이 얼마냐? 기준이 얼마냐? 여러분들 집을 짓고 살려면 땅이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아 대체로? 집을 짓고 한번 살려면 얼마 정도, 전원주택지 같은 거 말고 일반 시내 집 하나 짓고 살고 싶다. 그러면 집 하나 있고 주차 하나 만들고 조그만 정원 하나 꾸미고 싶다. 얼마 정도 토지가 있으면 될까? 옛날 우리 개념으로 60평? 아주 소심하시오. 보통 시내에 있는 단독주택들 보면 최소한 60에서 80평은 다 나가요. 근데 거기는 주차장이나 이런 거 정원 같은 게 별로 없어. 그냥 집만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거기다 정원 하나 꾸미고 차 한 대 정도 될 정도로 하면 한 100평 정도는 잡아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원룸업자들도 최소한 100평은 넘어야 원룸져요. 그러면 100평 정도는 있어야 집을 짓고 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땅이 있다고 얘기하면 100평은 이상에서 얘기해. 만약 30평짜리 토지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무시받아. 그래서 여기서 무시받은 조건이 세 번째 100평 정도 있어야 돼. 이 100평 우리나라에서는 100평 기준 100평 한 평이 3.3제곱미터로 계산하면 돼요. 3.3058 정도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대략 330제곱미터 100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초과하면 이건 무시할 수 없어. 제한에 걸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서에 걸려가지고 한 필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런 경우 주된 토지가 5,000제곱미터야, 종된 토지 450제곱미터야. 그럼 여기 첫째 지목이 뭐냐? 전 무시했어. 대가 아니니까. 그럼 두 번째 비율 봤어? 10% 안 돼. 무시해버렸어. 초과 안 했지. 근데 세 번째 요건 딱 보니까 여기에 해당돼 버렸네. 그죠? 그럼 여기에 걸려가지고 한 필지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제한서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 별개 필지로 따로 등록하라는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1필지 성립요건 6가지 이걸 벗어난 예외를 양입지라고 하는데 양입지는 지목동일 요건의 예외로서 나머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인데 이게 바로 지목 설정 원칙 중 주지목 추정 원칙이 반영된 형태라고 하더라. 이것은 지목은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제한 사유가 있더라. 종된 토지가 지목이 되라면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면 안 된다. 주종 비율이 10% 기준 이걸 초과해버리면 무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집 짓고 사는 면적 얼마? 100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시할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입의 제한서에. 제한서에 걸린다는 건 뭐야? 한 필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하라 이런 얘기. 이해되죠? 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거기 보세요. 프린트문 먼저 봅니다. 필지에서 필지란 토지 등록단인데 어떻게 자른 거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자른 거라고 했죠 아까? 에? 인위적, 자연적이 아니라 뭐라고? 인위적. 사람이 스스로 잘랐다는 거예요 토지를. 그럼 필지는 인위적으로 잘랐으니까 특정한 모양이 원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멋대로예요?
예? 그 생긴 모양은 생긴 대로 생겼어요. 인위적으로 네모나게 자를 수도 있고 세모지게 자를 수도 있고 모양이 같게 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한 단위라는 거예요. 토지 등록 단위로서 필지 개념. 필지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6가지. 지 뭐라고 할까 여기? 축소 등 축척 소유자 등기 여부 기록하시고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축척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 같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예외 지목도를 요구에는 완화라 있죠. 그래서 주된 용도의 토지 편입에 설치된 그런 도로나 구호 등의 부지나 주된 용도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렇게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그냥 한 필지 만들어 버리더라. 이걸 양입지. 즉 무시해 버리더라. 무시. 그렇다 시험장에서 무시를 찾으면 안 돼요. 무시한 말은 여러분 이해를 위한 거지. 그 지문에는 안 나와요. 무시한 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문에 무시한 땅이 없어서 틀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제한 사유 양입이 제한. 즉 한 필지 못 만드는 거 세 가지 사유. 종된 토지 지목이 대. 비율이 10% 초과. 면적이 330 초과. 이 세 가지. 100평. 계산 계약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제한 사유 세 가지. 종된 토지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제. 과수원 4000제곱미터 안에 있는 인삼밭 몇 필지로 해야 돼? 별도로 할까? 한 필지로 만들까? 인삼밭 1번. 별도로 해야지. 어디에 걸렸어? 330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별장. 별장 몇 필지로 해야 될까? 예? 한 필지로 못 만들지. 왜? 지목이 별장은 뭐야? 여기 대야 대. 대니까 어디에 걸렸어? 제한사유. 그러니까 한 필지를 못 만들어 별개 따로 등록해야지. 그러니까 인삼밭도 따로 등록해야 되고 대도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야.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양입지였다면 그냥 저기 과수원 하나로 딱 등록하면 끝나지. 각각 그러니까 인삼밭 한 필지 별도로 따로 등록. 그 다음에 별장 별도로 따로 등록. 각 필지는 별도로 따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227페이지 자, 거기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보세요. 책을 한번 봐보세요.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거란 뭐예요? 요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한 필지가 되려면 양입이 제한세 걸리면 한 필지 못 만든다 했지. 그러니까 한 필지가 되려면 양입지까지가 한 필지야. 제한세 걸리면 한 필지가 안 돼. 그러니까 제한세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한 필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보세요. 이 개념은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은 양입지란 얘기예요. 근데 용도가 주된 용도가 뭐라고? 과수원이고 종된 용도가 뭐라고? 유지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뭐는 이미 빠져나갔어요. 이거 지목은 빠져나갔어. 유지라고 했으니까 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만 보면 돼? 비율과 면적만 보면 되는 거야. 비율과 면적. 요 두 가지 요건. 이건 이미 해당 사항이 없잖아. 유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1번 면적 과수원 면적 5,000 유지 면적 450 어디에 걸려서 딱 보니까 330 초과지? 한 필지 못 만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두 번째 331 어디에 걸렸어? 330 1제곱미터 초과했잖아. 여기 걸렸어. 세 번째 어디에 걸렸어? 10% 여기 걸렸어. 300의 10%가 얼마? 3,000의 10%가 300인데 30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초과해버렸어. 그 다음에 2,000대 220 이것도 어디? 여기 걸렸잖아요 또. 근데 5번 보세요. 1,000대 100 초과한 거 없지 여기. 딱 10% 그러니까 초과는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요거 100이니까 이것도 해당사항 없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양입지가 되는 거야. 결국 한 필지 되는 건 어디? 5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처음에 할 때 자꾸 뭔가 이 개념이 안 맞아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자 쉽게 이야기하라고 양입지란 아까 뭐라고 무시한 땅 제한사유는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세 가지 지목이 제일 가치가 있어 금덩어리야 대 비율이 1할 10% 초과해버렸어 그 다음 면적이 집주고 살 정도 되려면 100평 있어야 된다 그랬지 330m 초과했어 이런 정도는 무시 못한다는 거야 즉 제한사유에 걸려서 한 필지를 못 만들고 별도로 따로 등록하라 아시겠어요?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시간? 네. 시간이 자, 예? 예, 좀 쉬었다가